하루 8시간, 주 40시간, 한 달 160시간. 저는 당신의 160시간 가치는 무조건 300만원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반갑습니다. 온 오프라인 건물주를 달성 중인 선달입니다. 영상의 썸네일과 제목, 사실 누군가에게 꾸중을 하자라는 취지가 아니라 20대 초반이었던 과거의 나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 중인 당신이 예전에 나와 같이 하기 싫은 일을 꾸역꾸역 하면서도 회사에선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급여는 제자리 걸음에 나 빼고 다른 친구, 동료들은 저 앞에 있는 기분을 느끼고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신하건대 막막한 앞길에 이정표 정도는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본 영상으로 저를 처음 접했다면 제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왜 나를 가르치려 하는지 궁금할 겁니다. 저라도 그럴 거예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방송국 섭외작가 출신으로 총 5개의 스타트업을 경험한 직장인입니다. 스타트업,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수평관계가 아니라 월급은 짜고 인정받기 힘들었던 조조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동료들도 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고요. 주변을 둘러봤을 때 선배로 합류한 사람들이 나의 미래라고 생각하면 희망보다는 좌절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다양한 알바와 부업을 병행했어요. 배달, 촬영 보조, 영상 편집, 블로그 등등. 지금으로부터 딱 3년 전까지는 본업 수입은 항상 월 150만원 고정이었고 부수입을 포함해도 200만원을 넘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직접적인 노동이 들어가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노동을 제외하고 제가 그 당시에 갖고 있던 건 살고 있던 8평 원룸뿐이었습니다. 이걸 어디다 쓰냐라는 생각도 잠시 한 달 중 열흘 정도만 집에서 잠을 자는 스스로의 처지를 역으로 생각해 내가 잠을 안 잘 때만이라도 타인에게 숙소로 제공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제가 살던 원룸 같은 경우에는 월세는 관리비를 포함해 50만원이 안 되었는데 첫 달부터 1년가량 월세 3배 정도의 수입을 매달 올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집 남한테 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당신, 잠깐 멈추세요. 지금 시점에서는 추천하기 힘든 방법이 되었으니까요. 자세한 이유는 영상 우측 상단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은 저와 같이 제가 했던 것처럼 공간으로 수익화에 도전해야 합니다. 당장 당신의 명함에서 회사 명과 직책을 뺀다면 당신에게 무엇이 남나요? 만약 아무것도 없는 눈뜬 장님과 같다면 시간은 시간대로 쓰지만 돈은 돈대로 벌지 못할 겁니다. 지금까지 당신과 과거에 제가 해왔던 것처럼요.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한 당신에게 방향성이 될 만한 2가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당신과 같은 입장이었던 사람들의 커뮤니티입니다. 지금은 멤버 대부분이 고시원이나 쉐어하우스, 파티룸, 렌탈 스튜디오 호스트가 되어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고 이 커뮤니티에 대한 초대권. 또 다른 하나는 제가 노베이스로 아무것도 없이 공간 대여에 뛰어들어 수익화를 이뤄낸 방법을 무료로 영상화해서 전달을 드릴 겁니다. 시중 250만원 상당의 강의를 아무 조건 없이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이 막막한 당신의 앞을 조금이나마 밝힐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건물주를 달성하고 있는 선달입니다. 돈 버는 방법은 정말 가지각색이죠. 주식과 같은 투자, 스타트업, 창업과 같은 사업, 마지막으로 공간을 통한 수익화까지 수차례 제 영상을 본 구독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너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그땐 됐지만 지금은 안 될 수도 있잖아. 실제로 이 2가지 질문은 최근까지 컨설팅과 코칭을 요청한 분들의 단골 질문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유사한 경험을 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고객님이 B&B를 통해 만족스러운 숙박 경험을 했다면 똑같은 에어비앤비를 쓰거나 비슷한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등의 액션을 취합니다. 만족스러운 경험은 마치 낙인과 같습니다. 요식업을 예로 들자면 우리가 실생활에 있어서 늘 가는 맛집에서 식사를 하고 만족도가 떨어지면 새로운 맛집을 찾죠. 다시 말해 만족한 경험을 지닌 고객은 쉽게 이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기존에 다니던 식당이 새로 생긴 맛집보다 메리트가 더 커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죠. 가격이 낮다던가 인테리어가 질리지 않는다던가 종업원의 서비스가 감동적이라던가 가격 이상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던가 공간을 통해 수익화를 하려는 구독자 여러분이 가장 처음 맞이하는 벽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의 2 질문
그건 너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그땐 됐지만 지금은 안 될 수도 있잖아. 위 두 질문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을 빗대 위 사례에서 기존 선발주자와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공간대여의 수익화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아무것도 모르는 공린이가 있습니다. 그냥 모텔 같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에어비앤비나 파티룸, 렌탈 스튜디오 등 대중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려고 하죠. 이 공린이가 급여 이상의 수입을 위해서 시장 진입 단계에서 해야 하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쟁자 분석. 두 번째, 실제 수요 파악. 세 번째, 고객 분류. 경쟁자 분석은 내가 하려는 분야 또는 인테리어를 이미 선발주자로서 하고 있는 사람의 공간을 분석하는 것인데, 문자 그대로 내가 고객이라면 여길 이용할 가치가 있을까 중점으로 보고 나의 가설, 뇌피셜과 실제 결과물, 리뷰를 조합해 나만의 시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나도 해볼 수 있지 라는 단계까지 왔다면 다음 단계로 이동해야죠. 실제 수요 파악을 하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경쟁을 피하기만 한다면 무인도에 리조트를 짓는 것과 같은 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진입 단계에 있어서만큼은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가격이 가장 좋습니다. 공간을 운영하며 고객의 리뷰와 컴플레인에 기반해 나만이 줄 수 있는 가치가 생길 때까지 피 터지게 둘러본 후 하나 둘 추가한 뒤 여러분의 공간에 대해 밸류를 올리는 방법을 취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위 단계를 거쳐서 내 공간을 이용한 고객을 분류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성별, 나이, 지출 금액 등을 정확히 기록해야 이런 식의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10대 직장인은 생각보다 데이 패키지보다는 나이트 패키지를 좀 더 선호하네. 패키지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심부름 등 부가 서비스 이용을 선호하는구나. 30대 당일 예약한 커플들은 장소를 험하게 쓰네. 이런 경우는 당일 예약을 받지 말아볼까? 아니면 시간대를 제한해서 운영해볼까? 등등등. 사이클을 돌리고 당신이 월급 미만의 수입을 올릴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정말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모두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자신만의 기준과 실제 고객층이 어긋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긋남이 무엇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지인에게 네가 손님이면 이용할 것 같아? 라고 직접 물어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되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제가 속한 커뮤니티를 소개하며 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약 40명의 현업 공간대여 호스트와 예비 호스트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고 가는 교류 내용만 15만원 상당의 전자책보다 높은 가치를 멤버 간 교류하고 있으니 공간 수익화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중에 하나만 합시다. 에어비앤비 대충 시작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초회차 적발부터 벌금 또는 실형받습니다. 기왕 할 거면 합법적으로 해보세요. 저는 공간 수익화를 통해 렌탈 스튜디오 에어비앤비를 운영, 엑시트까지 마친 만물상 선달입니다. 그때는 됐고 지금은 안 되는 것, 바로 에어비앤비를 말하는데요. 가장 큰 허들로는 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일하는 것과 무지성으로 늘어나고 있는 경쟁사들, 그리고 제 채널 주장과는 대조적으로 안 걸리면 그만이지 라는 식으로 운영되는 대다수의 에어비앤비 숙소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에어비앤비 창업할 거면 합법적으로 합시다. 에어비앤비의 메리트는 플랫폼 자체가 글로벌 1위라는 이름에 걸맞게 참 많은 이용객들의 트래픽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역설적으로 글로벌 1위가 되기 위해서는 어플 사용자에게 정말 단순하게 기능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에어비앤비 숙소 등록도 10분 정도면 끝날 정도로 터무니없이 간단합니다. 최초 등록부터 수익 출금까지 1년의 과정 속에서 내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그냥 등록이 가능해요. 사업자 등록증도 없이요. 에어비앤비의 문제점.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바로 비인가 숙소들이 판을 친다는 겁니다. 운영부터 고객 유치, 수익 출금 모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능한 작업이기 때문에 안 걸리면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관광경찰 또는 타 숙소 호스트의 신고로 최초 1회 적발 시부터 현재는 무조건 벌금 등에 처벌되고 있습니다. TMI를 더하자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면 유학 및 이민 등 진로에 꽤나 큰 허들이 됩니다. 합법적인 에어비앤비 운영은 이런 리스크를 없애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편하실 겁니다. 에어비앤비 합법 운영하는 두 가지 방법.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에어비앤비에 대해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도시민박업과 조금은 낯선 호스텔업까지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도시민박업의 경우, 도시민박업의 정의는
화면에 표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도시에 내 집에 외국인이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하고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주택을 제공한다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외국인 도시 민박업으로 외국인에게만 1년 중 180일간의 숙박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 방식이었는데요. 현재는 특례를 통해서 365일 외국인과 내국인 모객이 가능한 방법도 챕터 끝에서 다룰 테니 참고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사업자를 받기 위해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숙박시설 중 원룸은 등록이 불가능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등의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상 업무시설로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하지 아니하다.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70평 미만일 것. 두 번째, 외국어 안내 서비스 3개를 갖출 것. 세 번째, 소화기 1개 이상,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할 것. 넷째, 공동주택, 아파트 등의 경우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타인에게 임차를 하게 되면 소음 등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란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주택, 아파트들을 말하는데요. 단독주택을 제외하면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외국인 게스트만 숙박이 가능하다. 합법적인 에어비앤비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를 냈어도 외국인 게스트만 숙박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당연하지만 불법 건축물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도시민박업 등록 서류, 도시민박업을 등록하기 위한 필요 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부동산의 소유권,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요.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주택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즉,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 집주인, 그러니까 임대인의 동의인 셈이죠. 동의서가 필요한지 동의한 사실이 확인이 필요한지 애매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등록하려는 소재지의 구청 담당자와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 어떤 형태의 동의서가 제출되어야 하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요하는 동의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소유자가 전대차, 즉 임대차에 동의한 내용이 들어있다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재확인은 필수입니다.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 서류로는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특정하게 정의된 서식은 없고요. 사업개요나 시설개요 등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는 소방과 관련하여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개수와 위치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투숙객에 대해 어떻게 관리할지 비상시에 대처할 방법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로는 주민등록 및 기본증명서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넷째로는 시설의 평면도와 배치도가 필요합니다. 설계사무소 등 전문적인 기관에서 그려야 하는 게 아니라 수기로 그려서 낸다고는 합니다. 다만 이 부분도 꼭 담당 구청에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처음에 언급했던 특례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 지역에서만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위홈이라는 플랫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호스트 신청 및 선정까지 완료된다면 2024년까지 외국인 숙박 365일 1년 내내 가능하고 내국인 숙박의 경우 180일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서울 지역은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기준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게스트와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FM적인 도시민박업의 경우에는 게스트와 함께 거주하며 케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거주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꼭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도시민박업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다룰 내용은 호스텔업입니다. 길고 길었던 도시민박업의 설명과 달리 호스텔업은 비교적 정말 간단하게만 다뤄보겠습니다. 요건 충족의 허들이 도시민박업보다 난이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호스텔업은 간단하게 숙박업에 속한 사업자로 유스 호스텔 등 형태를 떠올려주면 됩니다. 요즘에는 합법적인 에어비앤비 운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확한 정의는 아래 이미지 표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민박업과 달리 가장 큰 허들은 숙박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건축사와 상담을 통해 가능한지의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호스텔업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도시민박업보다 좀 더 빡빡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테면 이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대지가 8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이 접할 것. 단 20실 이하의 호스텔은 대지 4m, 도로 4m 조건. 두 번째, CCTV 설치가 의무 설치가 되어야 하고 장애인 화장실, 다용도실 설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상업지역이어야 호스텔 업종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영상의 결론을 여러분께 전달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자본이 많지 않다면 투룸 이상의 외국인 수요가 많은 지역에 창업하자. 서울에 산다면 위홈 특례로 내국인도 받을 수 있고 외국인도 받을 수 있다. 도시민박업으로만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 투룸 중에 내가 전입신고하고 실거주까지 해야 되지만 특례를 받게 된 경우에는 실거주 요건은 해지된다는 점. 자본이 많다면 용도 변경을 통해 호스텔업으로 에어비앤비를 접근할 수 있다. 큰 객단가에 하나의 럭셔리한 공간을 꾸미던지 아니 20실 이하의 공간으로 잘게 쪼개서 개인실로 영업을 하시던지 자본이 많다면 이런 선택지도 가능하다라는 점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잡하게 보이고 허들도 높아 보이지만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불법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아도
충분히 합법적으로 운영한 게 현재의 B&B 생태계이기 때문에 호석에 빨간 줄 긋지 말고 우리 같이 합법적으로 운영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본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나 댓글, 앞으로가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 되십시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하루 2시간 정도 일하면서 직장인 월급 이상 벌고 있다면 이 영상을 볼 필요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 스튜디오를 운영한 지식소매상 선달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한 달 500만원 벌어보셨나요? 한 달 500만원, 1년이면 6천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 벌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일할 때만 소득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합니다. 슬픈 사실이죠. 그렇기에 오늘 영상은 내가 아니라 나의 공간을 통해 돈을 버는 공간 대여업을 다루고자 합니다. 기존에 업로드된 영상에서 다룬 렌탈 스튜디오의 변형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렌탈 스튜디오, 에어비앤비, 쉐어하우스, 공유 오피스, 파티룸 등 모든 종류를 다룰 테니 참고해주세요. 수익 계산부터 소비층 분석까지 모두 오픈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목차입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을 확인해주세요. 본 영상은 한 7분에서 1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최대한 짧게 그리고 핵심만 전달하겠습니다. 공간 대여업은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똑같습니다. 공간을 소비자에게 빌려주고 소비자에게 일정 수준의 이용료를 받는 것, 이게 끝이에요. 쉽죠? 일부 예외는 있지만 공간 대여업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주거 공간에서 진행되냐, 상업 공간에서 진행되냐로요. 에어비앤비,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주택 또는 오피스텔, 아파트 등 주거 공간에서 진행되고, 렌탈 스튜디오, 공유 오피스, 파티룸은 오피스, 지식산업단지, 근생 등 상업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쉐어하우스를 제외한 모든 경우 법적으로 숙박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플랫폼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리한 질문인데요. 일부 지방이나 제주도 같은 도서지역 그리고 한옥 등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도권의 오피스텔, 빌라로 운영되는 에어비앤비는 예외 없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이 제일 운영하기 편리할까요? 정답은 내가 어떤 고객을 상대하는 게 편한지를 미리 파악하면 됩니다. 파티룸과 일반적인 렌탈 스튜디오는 대부분 소비층이 여성 고객이며 나이대는 20대와 30대가 주를 이룹니다. 쉐어하우스는 직장인과 대학생이 주류이지만 성비는 거의 동률에 나이대는 20대부터 30대까지가 주류이고, 공유 오피스는 1인 기업이 주를 이루며 성별은 남성이 더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70% 전후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나이대는 10대 후반부터 60대 정반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남성 고객을 상대하는 게 편하다? 그렇다면 공유 오피스와 교육 스튜디오를 추천하고, 반대로 여성 고객을 상대하는 게 편하다면 파티룸과 렌탈 스튜디오, 성별을 떠나 집에서 운영하고 싶다면 에어비앤비와 쉐어하우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공간 대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당연하게도 공간과 시설물 그리고 인테리어가 필요합니다. 모든 공간이 예외 없이 해당하는데 같은 면적이라고 가정했을 때 초기 투자 비용의 순서대로 정렬을 하자면 공유 오피스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을 렌탈 스튜디오와 파티룸, 에어비앤비, 쉐어하우스 순이며 집기 비용과 인테리어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0에서 2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가 운영했던 렌탈 스튜디오의 변형은 일반적인 스튜디오와는 타겟과 목적이 다르기에 자세한 영상은 우측 상단에 카드를 확인해주세요. 챕터를 마치며 한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설품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료 나눔을 받거나 재활용품으로 세팅하라고 강의하는 분이 계십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공간이라도요. 반대로 내가 고객의 입장이라면 무료 나눔 받은 시설물을 돈 주고 이용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자, 이제 돈 쓰는 이야기 말고 돈 버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공간의 평수는 15평으로 통일하고 수익을 예측한다면 다음과 같은 수입이 됩니다. 에어비앤비의 경우 강남 오피스텔 기준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40만원의 시세이며 매출 계산은 체크인 시 청소비 3만원 그리고 10팀, 이게 1차 수입이고 1박 요금 13만원, 공실률 40% 계산, 18일 운영으로 264만원의 매출, 월 순익은 124만원 전후입니다. 단 상기 금액은 주말 할증 등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실질적으로는 140만원 전후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쉐어하우스의 경우 강남 15평 구축 3룸 빌라를 기준으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10만원 정도의 시세이며 4명의 세입자를 유치한다면 명당 보증금 100만원, 월 40만원 조건으로 투자금 400 회수 및 월 160만원 매출이 잡힙니다. 수입은 50만원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되겠네요. 모든 룸에 2명씩 유치하면 수입은 극대화되지만 클레임과 잦은 유태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슈를 꼭 염두해 주시기 바라고, 렌탈 스튜디오와 파티룸의 경우 평균을 잡기 애매하지만 강남의 상가 건물을 기준으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0만원의 시세로 통상 시간당 2만원의 공간을 구비하고 있으며 예약률 50%로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당 2시간, 하루 8시간 운영, 15일 예약을 기준으로 한 달 240만원의 매출이 잡히고 월 140만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합니다. 단 패키지 상품 유치에 따라 200에서 300 정도로 순이익은 더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는 강남의 상가 건물을 기준으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20만원을 가정합니다. 입주자를 모집할 때 일반적으로 2개월치 이용료를 보증금으로 받는데 보증금 70, 월 35 기준 오픈석 8석을 운영한다면 280만원 매출이 잡히고 월 순이익으로는 160만원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운영했던 변형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서울 마곡 지구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40만원을 지출했고 매출은 시간당 이용료 최소 7만원, 하루 8시간, 8일에서 10일 예약을 받았기 때문에 적게는 448만원, 일반적으로는 560만원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평균적으로는 500만원인 셈이고 월 360만원의 순이익과 사무공간을 공유 오피스 형태로 대여하며 매달 500만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렸습니다. 공간 대여 어떤 종류를 선택했더라도 창업 전 꼭 이 정도는 해둬야 됩니다. 첫째로 경쟁업체 예약률 비교, 둘째로 네이버 지도 등록, 셋째로 개인 사이트 오픈,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 상관없습니다. 넷째로 톡톡 서비스 및 영업용 번호 세팅, 다섯째로 이용시 유의사항 및 시설물 파손 정책 고지. 창업 후 해야 할 일은 더 간단한데요. 첫째로 고객 CS 문의 유형 분류 및 유입되는 고객을 파악해야 하고, 둘째로 자주 쓰는 멘트 및 입실 및 퇴실 주의사항, 메모장에 복사 후 최대한 빠르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리뷰 작성을 유도하고, 넷째로 이용권 판매로 정기 고객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건 다음 챕터를 참고해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당신이 한 공간을 창업했다고 가정합시다. 마케팅을 쓴 당신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요. 먼저 전자의 경우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100만원 전후를 지출하는 당신은 운 좋게 인테리어를 500만원 선으로 마감했습니다. 당신은 첫 달 3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이후 매달 조금씩 상승하는 수익을 맛봅니다. 주변의 경쟁과 수익을 미리 계산했기에 하루 한두 시간 시설의 점검과 간단한 마케팅으로 수익이 유지됩니다. 반면 후자의 경우 기본적인 마케팅을 도외시하고 알아서 돈이 벌리겠거니 시설물의 점검을 게을리한 당신은 장담컨대 적자를 간신히 면하거나 누적되는 적자를 폐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에게 제안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용 사례를 수집해 포트폴리오를 만드세요. 둘째, 정기권 및 정액권을 세팅해 수익률을 높이세요. 단언컨대 매달 수익이 극대화될 겁니다. 여유가 된다면 개별 사이트를 런칭하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되겠지만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밌는 해결 방법이 있는데 자세한 건 추후 영상으로 다루겠습니다. 무료로 코딩 없이 2시간 만에 사이트를 만들고 스를 관리할 수 있는 툴이니까요. 영상을 마치며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기회는 분명 당신의 근처에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가고자 편법을 쓴다면 그 이상의 리스크를 견뎌야 합니다. 당신이 한 달에 200만원의 부수입을 올렸다면 당신은 공간 하나로 10억 건물주와 같은 수익률을 올린 겁니다. 본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을, 단순히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3천만원 개발비 대신 무료로 홈페이지를 런칭하고 고객을 받는 방법, 인력을 레버리지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내 돈 말고 나라 돈으로 직원 월급 주는 방법, 마케팅, 돈 써야 할 때와 쓰면 안 될 때를 구분하는 방법, 고객이 찾아오게 만드는 방법,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건물주가 되기 위해 실천하는 만물상 선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당신이 현 시점에서 가장 빠르게 월 1000만원 사업 구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 내용은 제가 속한 커뮤니티에 스토리 공유되는 내용을 일부 발췌하고 수정한 영상임을 먼저 밝힙니다. 세상에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죠. 당장 이렇게 유튜브나 블로그만 봐도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들을 보며 자극을 받고 동기부여를 받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런 사람들처럼은 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빠졌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월 1000만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 두려움이 아니라 동질감을 느낄 거라는 확신이요. 쿠팡 파트너스나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 셀러, 디자인 창업 등 많은 방법론의 머리를 휘감았는데 하지만 본질은 실행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렌탈 스튜디오를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영상제 작업으로 확장을 하고 엑시트를 했던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사업체를 세팅하는 모든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께 1000만원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기 쉽게 이미지로 정리를 하자면 이런 식의 흐름으로 구성이 될 것 같고요. 부연 설명을 같이 진행을 해드리자면 시장에서 어떠한 아이템이든 본인이 하고 싶은 그 분야의 가장 낮은 퀄리티로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대형 커뮤니티나 플랫폼에 침투해 홍보를 합니다. 당연하게도 게시글을 써서 저희 서비스 런칭했습니다. 좋아요. 원하시는 분 이용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글을 쓰게 되면 활동을 할 수 없게끔 활동 정지 내지는 영구적
정지 처분을 받게 되니 소극적으로 기존의 글에 댓글을 다는 선에서만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노출을 만들어낼 준비가 끝나셨다면 온라인에 노출되는 전 영역에 스스로의 사업을 배포하듯이 뿌립니다. 영역을 굳이 세분화를 하자면 네이버 블로그, 지식인 카페, 동영상, 플레이스 등등이 있겠네요. 이후 포트폴리오를 쌓고 고객이 늘어나고 재구매 고객이 쌓아진다는 가정하에 내가 혼자서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객이 많아졌다면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객단가 상승,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는 인력 확충입니다. 방향을 정했다면 그때부터는 프리랜서와의 협업을 통해 일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관리만 해도 운영이 되는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게 된 것이고요. 다만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서 최소 직원은 1명 이상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걸 잊지 않도록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내용이 제가 크몽이나 타링 등에서 재능마켓에 99,000원에 판매 중인 렌탈 스튜디오 창업 바이블 전자책의 85% 이상이 함축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저는 이 영상을 기획을 할 때 렌탈 스튜디오에서 뼈대를 추출을 하고 사업화의 테마로 각색을 했는데, 여러분이 사업화를 처음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게 굳이 렌탈 스튜디오 같은 공간 대업이 아니더라도 쉽고 빠르게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전 영상에서 한번 언급이 됐듯이 앞으로는 이런 온라인 강의 형태로 콘텐츠를 많이 생산을 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건 여러분께 정보 전달의 목적도 있지만 스스로 되새기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제가 조금 더 내용을 가다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사실 방법이 간단하든 복잡하든 간에 행동하는 사람 자체가 손에 꼽기 때문에 클래스 101이나 타링이나 스터디파이나 이런 식의 강의 플랫폼에서 강의를 복붙하듯 제작해도 불티나게 판매되는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모쪼록 짧지 않은 영상을 시청해주신 당신이 제 생각에 동감을 하거나 직접 실행함에 있어 지속적인 모티베이션을 받고 싶다면 같은 생각을 지닌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하단에 이런 식으로 제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 URL을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해당 오픈 채팅에서는 여러분과 동일한 입장에서 수익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과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분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보다 나은 수입을 위해 노력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분이라면 꼭 함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한 줄, 앞으로가 기대된다면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 해주시기 바랍니다.